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17일 수요일 밤 8시 27분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다른 모습 보였죠. 코스피는 하락하고 코스닥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를 좀 자세히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3월 12일 날 만들어놨던 갭을 메꾼 꼴이 됐어요. 여기 3월 12일 날 요 봉이죠. 3월 12일 날 갭을 요만큼 만들었잖아요. 이 갭을 메꾼 것이 오늘 한 일이다 라고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옵션 시장을 오늘 콜하고 풋하고 오늘 한번 두 가지를 좀 비교해보는 시간을 좀 잠깐 가져볼까 하는데요. 선물 차트 모양하고 비교해서 좀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선물이죠. 3월 12일을 잘 보세요. 3월 12일을 기준으로 볼 거니까. 3월 12일 날 가격대가 이 정도입니다. 3월 12일 날 가격대던 레인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죠? 그리고 오늘 종가가 보시면 이 3월 12일 날 만들어놨던 레인지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이 범위 내에 들어와 있어요. 자, 근데 콜옵션을 보시면 이런 모습이죠. 콜옵션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 3월 12일 날의 저가가 기준가라고 말씀드렸죠. 3월 12일 날 저가 여기 있죠. 예. 지금 선물이 3월 12일 날 저가에서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렇게 큰 차이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옵션은 여기가 있죠. 저점이 확 낮아져 있죠. 그리고 심지어 3월 10일 날 나왔던 전저점도 붕괴를 시킨 상황이고요. 이런 모습들. 또 그리고 어제의 모습을 좀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어제 장대양봉이란 말이에요. 그죠? 어제 선물이 많이 올랐잖아요. 1% 올랐으니까. 선물이 1% 올라가지고 선물이 거의 3월 12일 날 고점 부근까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콜옵션은 어제 보시면 기준가조차 터치도 못했다는 게 어제의 특징입니다. 그죠? 명백히 기준가도 터치하지 못했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점들을 좀 생각해 놓으시고 풋옵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풋옵션도 가격 똑같은 놈으로 볼게요. 2.4짜리로 볼게요. 방금 전에 봤던 콜옵션이 2.46이었죠. 2.4짜리 풋옵션으로 보겠습니다. 레인지죠. 요 안에 작은 범위 내에서 움직였지 않습니까? 당연히 외과 옵션이니까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아래쪽으로 처질 수 있어요. 근데도 보시면 오늘 풋옵션은 3월 12일 날 기준가를 잠시 회복이나마 했었죠. 잠깐 회복했다가 다시 밀렸지만 터치하고 돌파까지는 했었단 말이에요. 적어도 얘는 좀 정상적인 모습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얘는 어떤 평상시의 정상적인 외과 옵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콜하고 풋을 두 개를 다 비교를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콜옵션이 지수의 움직임에 비해서 조금 많이 약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세력들의 의도가 있을지도 모르죠, 그죠? 아무 이유도 없이 콜이 더 약하고 정상적인 시장의 움직임보다 더 약할 리는 없잖아요. 근데 아무튼 가만히 보니까 콜옵션이 좀 유달리 약한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점,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아무튼 콜하고 풋하고 보면은 이제 누가 더 난 것 같냐?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오늘 잠시나마 기준가를 돌파해 주었었던 풋옵션이 콜옵션보다 조금 더 유리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같은 가격의 콜옵션은 심지어 전저점도 붕괴시켰었잖아요. 저점도 낮춰놨었으니까 풋옵션이 조금 뭐 55대 45 이 정도로 풋옵션이 조금 더 유리한 모습을 보이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어떻게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거나 이러긴 어려워요. 왜냐? 오늘 밤에 FOMC 회의란 중요한 이벤트가 있고 그리고 또 저기 제가 이 주 초에 말씀드렸었지만은 이것도 있죠. 3월 18일, 19일 미중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는 거, 이런 이벤트들이 코앞에 와 있기 때문에 솔직히 오늘의 움직임 역시 뭐 그다지 믿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체크를 하는 거는 시장은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시장이 주는 자그마한 단서들을 보면서 미래에 대한 단서를 찾아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좀 미세하게 좀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래서 오늘 뭐 코스피에 관련된 이야기는 좀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거 뭐 83,000원 계속 저항 맞으면서 내려오고 있고요. 고점 낮아지고 있고 저점 낮아지고 있고, 뭐 지수가 하락했으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고요. 다만 오늘 조금 의아했던 거는 코스닥이 좀 강하네 라는 점.
셀트리온 친구들은 3종 세트 다 하락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3종 세트 다 하락 마감했는데, 근데도 웃기는 게 이게 보시면 제약 업종이 상승 마감하고 코스닥이 오르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HLB하고 몇몇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반등을 하긴 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오늘 그래서 좀 이제 몇몇 제약바이오 종목들 도대체 뭐가 코스닥을 끌어올린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한번 좀 찾아봤는데 그다지 대부분 이게 이 제약 업종 지수에 들어있는 종목들인데 이 업종 지수의 모습을 완전 탈피할 수는 없고요. 대부분 다 이러한 그림을 띄고 있긴 합니다. 대부분 다 이런 그림을 띄고 있는데 그 중에 좀 잘 나가는 녀석들은 정고점 자리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 중에 좀 못 나가는 친구들은 이 정도 아직도 여기서 반등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대부분 뭐 한 이 정도 대부분 하여튼 이 정도 부근에 와 있긴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일단 최근에 이 시장이 코스닥이 좀 이번 일주일 정도 반등을 하고 있긴 있는데, 대부분 말씀드렸다시피 반등이죠. 반등. 하락 추세 중에, 단기 하락 추세 중에, 얘는 하락 추세죠. 제약 업종 지수는 하락 추세 중에 일단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정도가 뭐 하여튼 최근 모습이긴 합니다. 아무튼 이 코스닥 시장도 똑같아요.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그 FOMC 회의 결과죠. 그 이후의 움직임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의 뭐 저런 움직임들은 적당히 그냥 오늘까지 움직임들은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그냥 가볍게 좀 보고 넘기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한국 시장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 또 오늘도 뭐 중국 시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 오늘 밤에 제일 중요한 건 FOMC죠. 대부분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고요.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으로 오는 거를 파월 의장이 어떻게 막을 겁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심지어 또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는 거를 그냥, 이거는 경기가 회복돼서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는 게 지금까지 파월 의장의 생각이죠. 그걸 계속 강하게 이야기하기도 했고, 아마 파월 의장이 가만히 있던 일주일 사이에 그 생각이 바뀌진 않았을 거고요. 대부분 다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인플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심각한 것 같다, 금리 상승세가 심각한 것 같다라는 거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중국 시장 뭐 환율 이런 것들 좀 잘 살펴보시면 좋겠죠. 6.5 위안이 추세 전환입니다. 근데 일단 현재 밤 8시 반 지금까지 움직임은 그다지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오늘 지금 거래되고 있는 지금 현재 이 봉을 제외하고 본다면은 여기 어딘가에서 계속 지지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단기 상승 추세에 와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큰 하락 추세는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6.5라는 라인을 장대양봉으로 확실하게 넘어가서 안착하면은 아예 이제 상승 추세 전환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죠. 지금은 단지 단기 상승 추세 중인 거고, 단기 상승 추세 중에 조정이 나왔고, 조정하고 나서 여기 어딘가에서 반등을 하려고 다시 이렇게 그 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이 중국 위안화인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건 내일 아침에 이 봉이 어떻게 완성이 돼 있냐를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뭐 한국 원화도 뭐 비슷한 그림. 한국 원화도 지금 보시면은 어디 라인을 가지고 이렇게 지지와 저항을 테스트하고 있냐면 여기입니다. 27.8원. 요 차트 기준으로 27.8원입니다. 27.8원이 여기 보시면 여기서 한번 짜글짜글 지지를 했던 자리죠. 이게 붕괴되면서 쏟아졌던 자리고, 이 자리를 기준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고, 얘도 똑같습니다. 얘는 위안하고 좀 다른 점이 완전 상승 추세로 일단 전환은 됐고, 단기 상승 추세가 아니죠. 하여튼 완전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고, 상승하다가 어딘가로 지금 이제 눌림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월 의장이 뭐라 한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다시 확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이 상승 추세가 죽을 것 같지는 않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추세를 죽이려면 언제까지? 오버슈팅 나와가지고 완전히 이게 엄청난 시세를 주기 전까지는 안 꺾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튼 말씀드렸죠. 투매에서 시작해서 오버슈팅으로 끝난다. 투매는 지금 몇 번이 나온 거예요. 투매는 어마어마하게 나온 상황이고, 이제 추세는 전환됐으니까 오버슈팅을 기다리고 있는 와중이다
다만 이제 오늘 밤에 FOMC가 있으니까 단기적인 방향성이 어떻게 나올까라는 점을 지켜보자,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있고요. 뭐 중국 주식시장도 오늘 뭐 그냥 딱 그 넥라인에 걸쳐놓고 마감이 됐죠. 여기는 초록색 선, 여기 점선 보이시나요? 흐릿해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점선이 이렇게 꺼져 있죠. 이게 오늘 종가인데 딱 넥라인에 걸쳐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모습이라면 일단 상승 추세는 일단 붕괴시켜 놓고 이 추세선을 돌파한 척 하면은 이제 다시 뭐 상승 추세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이 라인을 돌파하지는 못하고 있고 이 밑에서 일단 매물 소화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오늘 밤에 FOMC에서 뭐라 해서 이게 방향이 어디로 나오느냐가 좀 이제 단기간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모습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분 다 이럴 거예요. 대부분 다 어떤 중요한 이슈를 앞두고 움직임들이 좀 제한되긴 제한될 겁니다.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위안화하고 비슷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다만 말씀드리는 게 이거는 91 돌파한 척하면은 달러 인덱스는 91을 돌파한 척하면 추세 전환이라고 제가 일찌감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미 뭐 91 정도는 뭐 가뿐하게 돌파를 해 있는 상황이라 얘는 이미 뭐 상승 추세 중이고 상승 추세 중에 최근에 눌렸다가 다시 어딘가에서 또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 어딘가에 지지력들을 자꾸 만들고 있고요. 상승 추세 잘 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모습들 체크하시면 되겠죠. 비트코인 같은 거는 오늘 밤에 일단은 지금 빠지고 있네요. 뭐 요 정도. 유로화 같은 것들, 유로화는 보시면은 지금 넥라인 여기죠. 이 추세를 붕괴시킬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이 추세를 살릴 거냐 죽일 거냐를 오늘 고민하고 있듯이 유로화 같은 경우도 지금 넥라인을 코앞에 두고 분홍색 선을 코앞에 두고 여기서 막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점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중요한 금리 한번 보셔야겠죠. 금리 같은 경우는 또 파월 의장이 뭐라 하기 전부터 좀 치솟고 있네요. 벌써 우려를 하고 있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움직임들은 사실 그다지 지금으로선 여기에 대해서 뭐라 할 만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침에 이제 내일 아침 7시나 뭐 새벽 6시에 일어나고 봤는데 거기에 이제 그 가격이 중요한 거고 파월 의장이 한 얘기가 중요한 거지. 다만 이제 흐름만 체크하시라. 잘 오르고 있네요. 그죠? 잘 오르고 있고 얘가 오름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좀 비틀비틀하는 모습을 지금 당장이라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S&P가 꺼지고 있고 나스닥이 꺼지고 있고 그렇지만 지금은 밤 8시 40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점들 계속 뭐 말씀드리지만 파월 의장이 지금 이제서야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경제가 또 죽을까봐 굉장히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월 의장은 아마 오늘 밤에 제 생각에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못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금리는 좀 더 치솟을 수 있겠죠. 주식시장은 안 좋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계속 제가 드렸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제가 뭐 더 이상 드릴 만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요. 뭐 FOMC 전날이니까 제가 뭐 그렇게 뭐 더 이상 뭐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에가 아마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죠? 파월 의장이 뭐라 했느냐에 따라서 한번 지켜보자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미 추세가 한번 정해진 거라서 이거 금리하고 인플레이션 같은 추세를 파월 의장이 어떻게 이걸 한 번에 뒤집겠냐고요. 지금 이제 본인들이 풀어놓은 유동성에 덫에 걸려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막 솟아나고 있고 금리가 막 오르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재정 부양책 쓴다고 시중에 돈 다 빨아들여갖고 이런 일도 생겨나는 거고 그런 건데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이걸 뭐 어떻게 말 한마디로 막겠냐. 단지 이제 시장은 어떤 핑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아무튼 뭐 저의 생각입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